여러분, 혹시 환자가 그냥 툭 던진 불평 한마디가 의학계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?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환자의 작은 투덜거림 하나가 노벨상 수상은 물론이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하는 엄청난 발견으로까지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이야말로 수십 년 동안 네로라 하는 의사들도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비인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. 환자 귀를 청소해 주려고 세척을 하면 종종 갑자기 엄청나게 어지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였죠. 극심한 현기증이요. 그러니까 다들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현상은 보는데 왜? 라는 질문에는 아무도 답을 못했던 거예요. 말 그대로 의학계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던 거죠. 이게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귀 안쪽, 그러니까 내이가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이나 눈동자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, 이런 퍼즐 조각들은 다 찾아냈어요.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야 그림이 완성되는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. 자, 바로 이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.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젊은 의사 로베르트 바라니. 그는 모두가 그냥 지나쳤던 이 흔한 현상을 제대로 파고들기로 마음먹습니다. 바라니는 정말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연구를 거듭했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요, 이 모든 걸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는 무슨 복잡한 실험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. 그냥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,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. 바로 이 말이요. 이 말이 모든 걸 바꾼 유레카의 순간이었던 겁니다. 환자가 물이 너무 차가워요 라고 불평하는 그 순간 바라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거죠. 혹시 현기증의 원인이 물 자체가 아니라 물의 온도 때문인가? 하고요. 그래서 바로 실험에 들어갔죠. 이번에는 따뜻한 물을 써봤어요. 그랬더니 똑같이 심한 현기증이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. 눈동자가 막 제멋대로 떨리는 안진 현상이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 겁니다. 이걸 보고 바라니는 모든 걸 깨달았죠. 자, 이게 어떻게 하나의 과학 원리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? 바라니는 바로 이 현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온도 안증 검사라고 부르는 우리 귀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우아하고 간단한 원리를 발견해낸 겁니다. 원리가 뭐냐면요, 이렇습니다. 차갑거나 따뜻한 물이 귀 속으로 들어가면요,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이라는 기관 속 액체의 온도가 바뀌겠죠? 그럼 차가운 액체는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액체는 반대로 가벼워져서 위로 떠오릅니다. 바로 이 아주 작은 액체의 움직임, 이 흐름이 균형신경을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뇌는 몸이 회전하고 있나? 하고 착각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. 정말 기가 막힌 원리 아닌가요? 그리고 이 발견 덕분에 의사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정기관,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아주 간단하고 확실하게 테스트할 방법을 갖게 된 겁니다. 검사를 해서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정상 작동하는구나. 반응이 없으면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.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게 된 거죠. 근데 이게 그냥 똑똑한 발견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. 이건 그야말로 의학의 판도를 바꾸는,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혁명적인 진단 도구가 됐거든요.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예전에는 특정한 종류의 심각한 뇌의 감염에 걸리면 사망률이 무려 40%에 달했어요.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던 거죠. 그런데 바라니의 검사법이 도입되고 나서 정확한 진단과 수술이 가능해지니까 사망률이 거의 0%로 뚝 떨어졌습니다. 이건 말 그대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낸 거나 마찬가지예요. 환자의 불평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발견이 인류의 생명을 구한 이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는 마침내 1914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합니다. 그런데 바라니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.
그는 이 어지럼증을 유발했을 때 우리 몸이 보이는 반응 속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그의 연구는 귀를 넘어서 우리 뇌의 움직임을 총괄하는 사령부, 바로 소뇌로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. 그가 고안한 건 아주 간단한 지시 검사라는 거였어요. 자,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눈을 감고 팔을 뻗어서 의사가 지정한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.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걸 아주 정확하게 해내겠죠. 그런데 일부러 어지럼증을 유발한 다음에 이 검사를 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아주 규칙적인 실수가 나타났거든요. 예를 들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떨리면 팔은 작고 왼쪽으로 빗나가고 눈동자가 왼쪽으로 떨리면 팔은 오른쪽으로 빗나가는 식이었죠. 항상 반대 방향으로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바로 귀에서 오는 균형 신호가 우리 뇌의 근육 제어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겁니다. 이 발견을 바탕으로 그는 손의 긴장, 즉 토누스라는 이론을 내놓습니다. 이게 뭐냐면 손해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에 끊임없이 아주 미세한 신호를 보내서 근육들이 항상 적절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. 마치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로 조율해주는 지휘자처럼요. 바라니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했어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두 개의 팽팽한 고삐에 이끌려 걷고 있는 말을 상상해 봅시다. 여기서 말이죠.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대뇌의 역할이에요. 하지만 말이 똑바로 가게끔 양쪽에서 고삐를 팽팽하게 잡고 미세하게 조종하는 건 바로 손해라는 거죠. 그렇다면 귀에 자극을 줘서 어지럼증을 만드는 건 뭘까요? 바로 그 고삐 한쪽을 살짝 당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. 그러니 말이 당연히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겠죠. 이 간단한 비유 하나로 손해의 복잡한 기능이 명쾌하게 설명된 겁니다. 결국 바라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. 세상을 바꿀 위대한 발견이 꼭 복잡하고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. 때로는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,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지금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의 사소한 불편함들 속에 어쩌면 미래를 바꿀 다음 혁명의 열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